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말없이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그 사실을 모른 채 웃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가슴 아픈 현실 아닐까요?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께 경각심을 드리고자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77살인 강동구의 최상철 어르신은 자신의 인생 중 지난 10년을 감쪽같이 감추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67살 때 우연히 만난 여성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들킨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륜이란 게 숨기면 숨길수록 꼭 티가 나는 게 있더라고. 그걸 모르면 들키는 거고 그걸 아는 사람만 안 들키고 오래가는 거지. 그가 말하는 꼭 티가 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뿜어내는 기운, 태도, 그리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동안 혹시 내 곁에 누군가에게 지금 이 세 가지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 가만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항상 집에만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속고 가장 쉽게 놓칩니다. 이 방송은 그 누군가를 의심하고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불륜 중인 사람이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보였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과 상담을 통해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를 갖게 되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사람의 행동은 결국 마음이 흘러나온 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를 천천히 하지만 아주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일상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나는 아내랑 별 얘기 없이 살아왔어. 근데 불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말조차 꺼내기 싫어지더라고. 그게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어집니다. 오늘 밥이 맛있다? 뉴스 봤냐? 어디 나갔다 왔다? 이런 평범한 말들조차 사랑이 섞인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집안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의도적인 침묵이 아니라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며 한마디라도 하고 반찬에 대해 불평도 했는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말없이 방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직장을 퇴직한 지 오래이고 몸도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심해질 수 있나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나누고 싶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습관처럼 혼자서 모든 걸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쁘겠지, 피곤하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위로하며 내 마음의 의심도 함께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는 경계심을 주고 내게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분류는 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시간의 흐름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은 고통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고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달라졌다는 직감이 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일정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퇴근하던 시간보다 1시간씩 늦어진다. 예전에는 없던 외출이 잦아진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변화는 그 사람의 생활 리듬 자체가 다른 무언가에 맞춰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박명수라는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아내가 이상하게 바빠졌어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니 주말마다 나가고 저녁에도 약속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좋게 봤어요. 나보다 낫다. 저렇게 바쁘게 지내는 게 건강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향수가 5개나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결혼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분류는 거창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늘 함께 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게 되는 순간, 밤 9시만 되면 같이 마시던 차 한 잔을 더는 마주하지 않게 되는 그 저녁. 이 모든 것이 삶의 시간표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일정의 변화는 어느 순간엔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입니다. 퇴직했으니 시간이 남아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지인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그에 맞춰 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대해 배우자에게 어떤 설명을 하느냐입니다. 그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화에 회피가 많고 일정이 애매하게 비워져 있다면 그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정리되지 않은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져도 문제고 너무 적어져도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촉을 세워야 합니다. 예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이나 이상한 감정을 그저 넘기지 말고 정확히 바라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일정이 이유 없이 바뀌고 그 시간이 설명되지 않고 나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불륜의 시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 해도 지혜롭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의심으로 몰아가면 상대는 더 철저히 숨기게 되고 사실은 더 깊이 묻히게 됩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시간의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아픈 징후이기도 합니다. 바로 감정의 단절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말에서 온기가 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말의 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말의 깊이가 사라졌을 때 그건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제가 몇 해 전 상담했던 이영희라는 여성은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불륜 중이란 걸 나는 그가 더 이상 내 눈을 보지 않는다는 걸로 알았어요. 말은 여전했고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았어요. 근데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늘 어딘가 멍했고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같이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안 났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불륜은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은 숨길 수 없다고. 그 말이 어찌나 깊게 와닿던지요. 불륜을 하는 사람은 신경을 씁니다. 들키지 않으려 애씁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상해지기도 합니다. 선물도 합니다.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배려는 이상하게 낯섭니다. 미안함으로 덮은 행동은 결국 어딘가 얇고 허술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단절은 가장 민감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감지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배우자입니다. 말의 결이 달라졌는지, 눈빛이 나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킨십이 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이제 나를 향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은 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마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같이 지낸 시간이 많을수록 그 미세한 틈도 다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확신이 없어서, 무서워서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륜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이미 멀어진 사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심을 통해 전달되고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도 행동의 온도에서 느껴진다. 말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온도가 식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다른 곳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신호를 확인하셨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직면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느냐?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냐? 이런 질문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고 진심을 꺼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문이 되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신호를 확인한 이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륜이라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불륜 중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절대 즉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울고불고 따지기 시작하면 상대는 곧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진심과 의심은 모두 예민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분이 혼자 괴로움을 짊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꼭 하나 말씀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진실을 확인할 때지 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용히 관찰하는 것.
또 하나는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메모하십시오. 변화된 말투, 잦아진 외출, 감정의 단절이 느껴진 순간,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표정, 반응. 이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와 반드시 대화하세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그 상황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상담자 혹은 오랜 신뢰가 쌓인 가족에게 말을 꺼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줄 거고, 때로는 여러분이 미쳐보지 못한 사실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상담했던 이정의 어르신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자식에게 털어놓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홀로 눈물 흘리며 가슴앓이 하셨고 건강까지 크게 나빠지셨지요. 그런데 막상 자식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의외로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위로와 안아줌이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이정의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견딜 일은 없어. 숨기면 병이 되더라. 말해야 풀려. 불륜이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로 인해 한 사람이 너무 깊은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사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대응법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대화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존엄은 절대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거나 거짓말로 얼버무려도 그 자리에서 울고 무너지기보단 그저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삶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혼자서도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후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이 여러분을 위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불륜의 고통은 사랑을 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오랜 신뢰와 시간에 금이 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져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값진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불륜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넘어설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륜이라는 상황을 마주한 뒤 우리가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감정은 배신감과 분노입니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에게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었다는 사실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바로 자책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더 매력 있었더라면, 내가 더 챙겨줬더라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을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립니다. 불륜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결정한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누군가가 외도를 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세워줍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자기 전에 눈물이 흐르고 문득 떠오른 과거의 따뜻한 장면에 배신감이 북받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회복법으로 루틴을 권합니다.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하루 한 끼는
정성 들여 자신을 위해 차려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노트에 감정을 써보는 것. 이런 루틴은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무너진 감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상담했던 한 어르신께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후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오전 7시에 산책을 나가고 8시에 혼자 된장국을 끓여 드시며 자신과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눈물을 흘리며 드셨던 그 국이 2달이 지나자 이제는 진짜 밥맛이 나요. 살아있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지요. 불륜이란 누군가의 인생에 큰 균열을 내는 일이지만 그 균열 틈 사이로 다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는 일보다 나를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륜을 당한 사람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보듬어 줄 때 상대의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이 불륜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삶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용서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불륜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그저 드라마 속에서나 신문 기사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내 삶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불륜은 두 사람 사이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여러분 혼자만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누군가는 분노로 삶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는 복수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병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길은 용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일입니다.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깊고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살면 그건 결국 여러분의 시간만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벌써 잊고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아갑니다. 용서는 복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꺼내요. 그래, 그 일은 있었지만 이제 그 일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저는 참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남편의 불륜 이후 집을 나와 조용히 혼자 살며 동네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살 맛이 안 난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하셨지만 1년이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한테 그 사람 이야기 꺼내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지나가요. 진짜로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내가 그 상처를 품고 다시 걸어갈 때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오늘 불륜이라는 무겁고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불륜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존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가 지금 마음속으로 혹시 내 남편, 혹시 내 아내 하고 속을 끓이고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조용히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확인도 필요하고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마음을 먼저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흘러내리고 누군가에게는 묵은 응어리를 털어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